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럽 순방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방문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희 변호사, 이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비가 내려서 피해가 속출했어요. 관련해서 야권에서 연이어서 지금 비판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는 이렇게 국내 수해 상황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라면서 이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한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 바로 그 내용이 뭐였냐면,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하더라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발언이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이 있는 태도도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역시도 국민이 재해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국에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영구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도 이게 대통령 측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2년 내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사실상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 것이냐, 또 앞으로 추가의 피해를 막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단순하게 현장을 방문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관련된 일입니다. 선후 복구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해야 국민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익적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좁쌀 같은 눈으로 계속해서 흠집내기, 트집잡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전 세계 45개 정상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모든 나라가 위험에 빠졌습니까? 이런 국정 운영 감각과 국제 정세 인식을 가지고 지난 5년간 집권하며 외교를 맡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길 바랍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하고 바로 귀국했어야 했나요? 좀 아쉬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익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민주당이 얘기하거나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집안의 가장이 일을 보러 바깥에 나가셨어요. 근데 애가 다쳐서 그 응급실에 간 거죠. 응급실에 갔는데 가장이 전화로 아내에게 그러죠.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병원비도 좀 치러놨고 의사한테 얘기해놨다. 내가 좀 일 좀 보고 갈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정말 총각을 다투는다면
보통 가장이라면 일을 보다가도 중단하고 뛰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어떤 외교적인 뭐 실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차지하더라도요.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 호흡 피해로 목숨을 잃어가고 12년 만에 정말 이재민이 12,000명이 나왔잖아요. 그랬다면 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뭐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서울에 온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뭐 대통령 오셔가지고 뭐 구해달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옴으로써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의 무게감, 책임감, 안정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랑 좀 만나기로 하겠다 하시더라도 좀 화상회의로 대처를 하고 젤렌스키에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좀 가겠다.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만납시다. 하고 비행기를 돌렸다면 국민들은 조금 더 대통령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랬으면 민주당이 이런 비판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 대통령실의 발언 문제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 더 불거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에 있었을 당시에 아마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내에 있는 수해에 대한 문제들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수차례 지시도 하고 또 이를 끌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곳에 대한 방문이기 때문에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이 열차를 타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열차의 방향을 돌릴 수는 없었을 텐데 네. 이 열차에 타기 전, 열차에 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하차도 침수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됐던 터라 그런 일들에 대한 시기적인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됐을 때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른바 전 세계에 도움을 받았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 뒤에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이 우크라이나 방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네. 또 국내에 있는 수해 복구 더 이상 피해가 없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중간에 있는 메시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국민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언들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뒤따라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권의 이런 논쟁 속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귀국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고요. 수해 현장도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빠른 수해 피해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감천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좀 앉으십시오.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잘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아쉬웠던 부분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상도 한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의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대통령실이라는 게 어쨌든 국정 운영을 관리하고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곳에서 하는 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논란이 되는 상황. 이번도 그렇고 조금 전에 봤던 영상도 그렇고.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인식인 것 같아요. 태도와 인식, 국민을 대하는. 그게 부족하지 않냐. 공감 능력이라 하죠, 보통.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강성규 시민사회수석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뭐 퇴근해서도 걱정하는 거 아니냐. 컨트롤, 그 자체가 컨트롤 타워 아니냐. 최근에 홍준표 시장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또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울에 온다고 해서 이미 상황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때 어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85분 늦게 왔을 때 왜 늦게 왔냐고 물어봤을 때 이상민 장관 기억나시죠? 이미 골든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갔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이 정부의 팽배에 있다.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가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뭔가를 해주고 복구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죠. 네.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고 일상을 평온하게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왔을 때 국가가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평상시에 저런 공직자들의 발언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행이 됐을 때 더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난 8월 수해부터 그다음에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해서 또 생명을 잃으셨잖아요. 그때도 대통령께서는 시스템 정비까지 요구를 하셨어요. 네. 철저하게 대비해라.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식 자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시 되짚고 봐야지. 저는 대통령께서 이권 카르텔, 부폰 카르텔의 보조금을 운운하면서 재난지원금에 고리 가라. 이 자체도 대통령도 지금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여기에 대해서 좀 엇나가 있다라는 좀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자, 김용민 최고위원은 메시지 관리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기자들이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윤 대통령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몇십 톤의 그 바위가 떨어지는 이런 사건은 처음 봤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 관점이 아니라 뭔가 제3자나 부경꾼 같은 목소리 얘기 아니냐라는. 그 부분을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민 최고위원? 네, 뭐 당의 대변인이 언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행사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이권 카르텔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 측면들은 지금 경북 산사태 현장을 가보면 정말 참담할 정도의 피해 현장들을 그대로 목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작년 또 그 전에 일어났던 수해 현장들도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관심을 갖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뉴스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복구 예산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작년 지난해 있었던 수해 과정 속에서도 다 복구가 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 수해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복구들이 다 정확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필요하다. 추경을 논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끄집어내서 얘기했던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들은 국가의 우선적인 사업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뿌리 뽑고 지금 정말 국민들의 삶에 중요할 수 있는 재해 복구 등의 이런 예산들이 집중 투입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칠 때
야당으로서의 정치적인 공세에 맞부딪히게 되는 과정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유가족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분들의 심정들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맞춰가면서 눈높이에 적합한 발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어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 여쭤보면 역시 이거는 대통령실의 관련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경북에서의 산사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아왔던 지난날의 산사태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발언들을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미는 위로하는 차원이었다. 자, 그런데 이 수해와 관련해서 한 발언 논란은요, 민주당에서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수습과 복구, 대책 마련보다 정쟁이 먼저인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김의겸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자꾸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어쨌든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유족께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호우로 목숨을 잃은 국민과 그 유가족의 이 슬픔을 공감한다면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께서는 말실수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걸 무슨 정쟁까지 끌어들여서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쟁이다라고 규정하는 자체도 정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부적절하다. 국민께 사과해라. 이 정도로 끝내야지 민주당이 지금 정쟁에 나섰다라고 일을 키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똑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여야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호우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 수습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말실수다. 하지만 이거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싸움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발언에 대한 비판은 그 비판대로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자, 이렇게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요. 어쨌든 여야 정치권 연일 수해 현장을 돌아보면서요. 피해 복구 지원 어떻게 할지 고심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모습들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는 전국의 피해와 같이 다수의 인민 피해가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선거 모금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앙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지원, 또 필요한 대책의 충분한 수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앞으로 피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은 본인 월급에서 이렇게 조금 떼서 수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들이 정치권에 원하는 모습이 바로 정쟁보다는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데 김진일 변호사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탓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수해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황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항상 요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수해 의원금을 이제 모으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서로 탓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기대하고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나선 분들 정치권뿐만 아니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폭우로 대피한 인원 12,000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이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에 대한 기부 행렬 연예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소속사와 함께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이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성금을 냈고요. 여기에 배우 김혜수 씨와 방송인 유재석 씨, 또 가수 싸이, 배우 신민아, 김우빈 씨 등도 각각 1억 원씩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배우 한효주 씨도 고향인 충북 청주에 집중호우가 내렸다라는 소식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각계의 이런 도움들이요, 이 수해 피해를 빨리 극복하는데 큰 힘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들 수해 복구 지원에 한마음인데 반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지만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 발언과 관련한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관련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김병민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당 차원에서 진상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이나 구설수가 된 뉴스가 돼버렸고요. 대한민국이 정치인이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던 시기에 골프를 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골프를 쳤던 상황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이후에 나타났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답변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의구심들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대구 시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라든지 실질적인 공직자의 품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 이후의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홍 시장이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정치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 계시니까 정치권에서는 흔히들 헌법보다 국민의 법감정이 더 위에 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인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법 위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켰던 가장 큰 키워드를 꼽아보라면 공정과 상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의 보편적인 목소리였거든요. 네. 정말 많이 비가 오고 있는 과정에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골프를 치러 간다는 것,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민의 상식과는 꽤나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 그런 일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수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찾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인이 기대하는 보편적인 상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진희 변호사, 이제 홍 시장이 주말에 이제 골프 치러 간 거, 그거 이유가 이제 공무원들도 주말에는 개인 활동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는 1,000명 넘는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국 공무원 노조 중에서도 그 대구 지역 본부는 이제 성명을 내걸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기도 당연히 이제 문제지만, 문제는 이제 15일 이후에 홍 시장의 그 공개적인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제 주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두고 정말 공직자들의 주말을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원들한테는 왜 비상근무를 시켰냐라면서 이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홍 시장은 SNS에 또다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밝힌 입장에 따르면 골프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정서법을 이제 빌려서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그에 기대서 정치를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그리고 또 나는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또 이렇게 오늘 또 해명을 했군요. 원희룡 장관 얘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김진희 변호사. 어제 이제 보니까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 갔다가 이제 견인 차량이 오니까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짧게 하다가 이제 뭐 견인 차량이 못 들어갔다, 뭐 지칠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직접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어제 SNS에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인터뷰를 요청을 하는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견인차가 오는지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짧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견인차 쪽에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현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짧게 한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런 재난 상황, 이런 뭐 피해 상황 이런 데 오면 정치인들이 이제 현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꼭 보면 구설수에 오른 분이 한두 분씩 꼭 계세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항상 저희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 보면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인식이요. 권력에 취한 거죠. 내가 권력자야. 그리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국민정서법에 기대지 말라고요. 국민정서는 민심입니다. 정치인이 민심에 기대지 않으면 뭐에 기대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나 토요일에 칠 수 있어. 당연히 칠 수 있죠. 골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고위공직자고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단체장도 선출직 공무원 아니에요? 그럼요. 선출직도요. 지자체장은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요. 짧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다. 근데 그거는요. 국민들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보잖아요.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기자한테 했든 견인차에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수행자가 간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이 안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담당 장관으로서 가서 달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죠? 본인의 기자회견이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신이 좀 잘못됐다.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김에 경황이 없어서 견인차에 대한 먼저 가는 거를 제가 미처 좀 캐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공직자로서 처신이 맞지. 국민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그래, 있도록. 쉽게 해서 해야지. 뭐 이거는 견인차 한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했다. 누가 납득합니까? 결국에는 이건 내가 권력자야. 그냥 권력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언행은요,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거 항상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 내가 수사한 사건 돈 물어줄 일 아니야. 정청래 나도 대선 주자 한 번입니다. 네, 삼성물산 지분 7%를 가지고 있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요. 우리 정부가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라는 국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건데요. 지난달 국제중재판정부는 약 1,3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물어주라고 판정을 했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는 여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합병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권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뿐이지 그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는 범위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는 동기를 따지지도 않죠. 네, 하지만 앞서 엘리엇 이 사건, 이 정부 관료들과 재벌의 부패한 유착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확인한 승리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입증한 사실이라며 이번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한 장관 오늘 이 점을 의식한 듯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상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실 엘리엇 사건뿐 아니라요 6조 원대 배상금이 걸렸던 이 론스타 사건, 한동훈 장관의 전문 분야 경제금융범죄인데요. 최근 한 장관 기업 경제 행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 조선소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강조한 데 이어 이 주말엔 SK 최태원 회장의 초대로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도 나섰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네, 한동훈 장관 이 자리에서요. 고 이병철, 최종현 회장 이름 등을 언급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들이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0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기업인 혁신 덕분에 대한민국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도 그 정신을 배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일정의 재계 인사들과의 접촉, 종횡무진 행보에 오늘은 한동훈 장관의 자객 공천, 정청래 의원과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원 못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의지로 출마는 안 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법치주의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일종의 자기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에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선 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한동훈 마포울 자객 공천설이 나올 때는 보수 언론에서 많이 좀 보도도 하고 떠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조용히 있겠죠. 정청래 한동훈마저 꺾고 예. 뭐 이런 제목의 기사는 기대할 수 없겠죠. 타자도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하듯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네, 김진희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장관 엘리엇 사건 판정에 취소 소송 제기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패소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1,300억 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재판부에서 판정을 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재재판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국가기관이고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한 거는 결국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배상 책임을 이제 묻게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입장은 뭐냐면, 그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게 다른 소수주주한테 어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어떤 조치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FTA에서는 뭐 국가면 국가 아니면 아니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는 것인데 왜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부에서 역시도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어떤 취지로 지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님, 국민연금 국가기관은 아니다, 국가 배상 책임 없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해야만 취소 소송에 말하자면 법리가 구성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맞아요. 국가 공공기관이고 나오면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연금을, 국민에게 연금을 걷는 역할을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야 거기에 법리에 대한 소송이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소송 자체가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좀 법리적으로는 뭐 청구할 수 있으나 네. 실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실리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다. 취소 소송 지게 되면 지연이자까지 또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이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이른바 이번에 있었던 판결에 인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에 나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판결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허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한번 다시 다퉈보게 됐을 경우 우리 국민 혈세로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서 네. 우리 국민의 혈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방식처럼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 나가야 되는 국민의 혈세를 확 줄여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유능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사건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통상 전문가는요, 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 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이재용 회장 경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준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아니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판정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에게 오늘 당장 판정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1조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줄긴 했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에게 뭔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정부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현재 패소하게 됐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제 자체가 지금 있게 되는 이 소송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로서 취소 소송에 다시금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마지막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인 판결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여부들은 다퉈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가 프로복싱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의사와 챔피언 쉽게 연결은 안 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이 의사 아니죠? 이 챔피언 누굽니까? 네, 이 챔피언 굉장히 의외의 인물인데요. 그 이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그 소아 청소년과 이제 서력영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인데도 이렇게 지금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복싱 KBM 여자 라이트 플라이급 이제 챔피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 교수는 이제 14일 날에 열린 이 대회에 출전해서 임찬미 선수를 8라운드 38초 만에 꺾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서 교수는 이날 승리로 인해서 통산 전적이 7전 6승 1무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졌네요. 그렇죠.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 교수는 2019년부터 이제 복싱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챔피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운동만 전념을 해도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사이라면서 챔피언까지 됐다. 이거 정말 더 힘든 일 아니에요? 정말 이제 생각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서 교수는 이제 원래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꾸준히 해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010년에 의대에 진학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16년에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제 전공 일을 하던 3년 차 정도의 동료 의사의 제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근력이 좋고 하니까 이제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 풀기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동료 의사의 말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의외로 이 운동이 굉장히 본인하고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야, 복싱이 나하고 잘 맞았어요 하는 분 처음 보는데 저희 제작진이요. 이 서력영 교수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서력영 교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운동 좋아하기도 했고 친했던 그 선배가 복싱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다녀봐라. 사실 이게 계기였는데 병원 내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일단은 이제 선수 프로 데뷔하고 계속 경기 진행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세계 챔피언까지 할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이왕 많이 했으니까 세계 타이틀까지 도전을 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타이틀이 있어서 평소보다도 더 많이 준비하고 이제 제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보람있고 뿌듯합니다. 김영치 의원, 이 서 교수가 병원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로 이런 포부를 밝히는데 어린이 치료하는 거 뒷전이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은 못 하겠죠. 본캐, 부캐가 있는데 본캐가 이제 의사지 않습니까? 본캐에 대한 내용들, 그 전업에 대한 역할들을 저버리게 됐다면 다소 비난의 얘기가 있겠지만 소아 청소년과에서 신생아 이런 데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의사들에 대한 뉴스를 봤을 때 소아과 백과 선언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너도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다소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있는 서 교수가 보여줬던 최선을 다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의사로서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본인이 남는 시간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서 이 복싱 선수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모습들이 오히려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가지를 이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응원하고 싶다라는 국민적 그런 오히려 목소리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서 교수 목소리 들으셨죠? 본인 목표가 세계 챔피언이랍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한 소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요.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화제가 됐을까요?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지고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누가 지구지? 하고 싶어. 이거 봐. 지구 엄마 알아?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같이 올게. 지구 왜 이렇게 이뻐? 울지도 않고. 지구 사랑해. 지구 사랑해. 하고 있어, 우리 집.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김진우 변호사, 이 영상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지금 보면 목소리만 나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 아이 환자를 정말 정성껏 돌본 이제 간호사의 모습이 담긴 겁니다.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아이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잖아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뭐 면회가 이제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고 뭐 코로나라든가 감염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 공기계를 그 간호사분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어플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맡긴 건데 지금 보신 영상에 이제 아이 얼굴이 안 드러나죠. 그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 뭐 찍었다거나 이제 뭐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간호사분이 아마 조작을 하다가 좀 잘못 눌러가지고 이런 영상이 찍힌 것 같습니다. 아, 휴대전화가 본인도 모르게 켜져 있었던 그렇죠. 모양이군요. 그렇게 모르게 켜져 있다 보니까 이 아이 얼굴을 비춰주지는 못했는데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나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간호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봤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알 수 있었던 영상이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지수 기자, 이 영상 본 어머니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영상 뒤늦게 확인하고 이렇게 SNS 게시글로 올린 어머니는요. 녹화된 영상을 정말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어딘가에선 의료진의 아동 학대, 의료사고 은폐 등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영상 속 의료진들처럼 고통받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사명감으로 자신의 몸을 갈아넣는 의료진들이 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미지수 기자 설명대로 여기 이제 그 엄마, 뭐 지구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신 겁니다. 녹화된 영상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참 많이 울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자신의 소감을 올렸는데 혹시 그 간호사도 이 어머니가 올리신 글을 봤을까요? 실제로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간호사 역시도 직접 이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댓글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여기서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던 찰나에 이 어머니의 글을 보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과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댓글을 단다. 지구가 더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항상 바란다라고 하면서 댓글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런 글 보면 물론 이 간호사분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겠지만 뭐 이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하면 다른 의료진 분들도 그래도 내가 참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멀리서나마 내가 고생하는 거 알아주시는 분들 참 많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분들도 참 많긴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이 해당 간호사 한 명한테 한 이야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국의 또 다른 의료진들이 보면 또다시 이제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간호사 외에 이제 다른 분들 역시도 또 특히나 이제 소아과 간호사분들께서도 직접 이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 댓글 내용이 글을 보고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감사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좀 많이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본 이런 영상에서 보니까 간호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우리 아기를 잘 돌봐줘요. 어머니 마음 정말 상상도 안 가는데. 그럼요. 그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중환자실에 말도 못하는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간 것도 마음이 찢어진 일인데 본인이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간호해주는 간호사가 그것도 우연찮게 영상에서 정말 남이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던 영상이 알려졌다는 거. 이거는 정말 본인의 아픔을 누군가가 보듬어주는
정말 감동 중에 감동 같은 그런 사연이라서요. 저는 좀 이게 사람 사는 세상 같아요. 이런 미담과 이런 모습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최고 요즘에 신생아 관련해서 참 마음 아픈 뉴스, 안 좋은 뉴스를 많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런 뉴스 보면 가슴이 좀 짠해져요, 보면.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엄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었던 과정을 이 간호사분이 대신해줬던 일이 그대로 고스란히 또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미담들이 좀 훈훈하게 우리 사회에 많이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고 사회의 분위기가 하나의 문화로 정립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있는 많은 뉴스들 때문에 더 어두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안 좋은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인데 이런 좋은 뉴스들을 바탕으로 정말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에서 모두 함께 더 넓은 엄마의 사랑들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울림을 주는 이런 사연 덕분에요. 아까 소영주 부대변인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아직까지 그래도 참 많이 살 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 끝으로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